시작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조선 국가의 형성, 저번에 앞에까지 다 봤죠? 그치? 선사시대 전개. 그래서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뭐 초기에는 이제 군장 국가에서 점점점 왕이 나오겠지. 연맹왕국 하면서. 그래서 우리 고조선을 볼 때 고조선은 좀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고조선의 건국. 우리가 적어도 다른 게 아니더라도 건국과 멸망은 알아야 돼. 건국은 BC 2333년이다. 오케이? 건국은 BC 2333년. 멸망은 BC 108년이다. 고조선을 반으로 딱 나누면 여기 나와 있듯이 전기고조선, 고조선이란 말이 원래 조선인데 옛날 조선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있죠. 사극에서 나오는 조선. 뭐 지금도 막 조선이라고 하고, 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조선이었으니까. 물론 뭐 고종 때는 대한제국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일단 그 전까지 계속 조선이다 보니까 조선인데, 그 조선이랑 이 조선이랑 한자가 똑같은 한자예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계속 조선으로 불리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중국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중국에서 조선이라고 해라. 그러면 옛날에도 조선이고 그때도 조선이잖아. 그러면 그 둘 중에서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고를 붙인 거다. 그러니까 옛 조선이란 뜻이에요, 이게. 알겠지? 그래서 고조선이 있으니까 전기 고조선, 후기 고조선 당연히 나눌 수 있겠지. 그죠? 이렇게 나누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걸 좀 더 다르게 얘기해 본다면 단군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 단군이 우리나라의 조상이란 건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래? 단군이 우리나라의 조상이란 건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때는 단군이 건국을 해서 BC 2333년에 건국을 해서 단군조선이 계속 이어지다가, 여기는 왜 위만조선이라고 따로 구분을 하냐? 여기는 단군의 후예가 아닌 거지. 단군의 후예가 아닌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주를 해온다. 어디서 오냐? 중국에서 이주해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때가 중국의 나라가 진나라고, 요때가 이제 한나라가 되는데, 요 진나라에서 한나라의 교체기 때, 그러니까 중국도 통일 왕조가 교체가 되면 어떻겠어요? 혼란스럽겠지. 그 혼란을 틈타서 이만희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또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만희 이주해 온단 말이야. 이주해 오니까 우리 위정자들이 받아줘요. 그래서 받아주다가 위만이 서쪽 변방을 지키다가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위만조선이다. 그럼 이 사람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인이 아닐까? 근데 여러 고증을 해본 결과 이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위만조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냐면, 뭐 저번 시간에 본 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인데, 잠깐만, 지도를 그려야 돼. 그래서 지도를 한번 그려본다면, 여러분들도 그려야 돼요. 이쪽에다 한번 더 그려볼까? 처음에 역사 선생님 한다 그럴 때 지도가 얼마나 안 그려지는지, 지도 그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자, 일단 이 강이 중요한데, 여기 또 한국사에서는 강이 중요해요. 강. 오케이? 물론 이건 우리나라 강이 아니겠지. 이 강의 이름 아는 사람 뭐예요?
이 강의 이름이 요하강이에요. 요하강.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랴오강. 랴오허강. 요하강 랴오강인데 자, 이 요하강의 서쪽이 뭐가 되겠어? 그럼 요하강의 동쪽은 뭐가 될까? 요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요동이고, 나중에 뭐 이제 조선 건국할 때 보면 요동반도, 이게 요동반도거든. 이게 우리가 반도 국가라고 하지. 이게 요동반도인데 이쪽을 요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요서. 지방을 붙이면 요서 지방, 요동 지방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랴오강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서쪽은 요서, 오른쪽은 요동. 오케이. 이 단군이 어디에다가 수도를 잡았냐면 이 요하강 주변에 요령 지방에다가 수도를 처음에 갖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 나가면서 발전을 하다가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연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연나라. 물론 춘추 전국 시대에는 또 제나라라는 나라도 이쪽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나라가 점점 고조선이 이쪽으로 오니까 연나라가 쳐들어온다. 쳐들어와서 이때 장수가 이름이 진계라는 장수야. 이 진계라는 장수가 쳐들어와서 이 수도가 함락당해요. 고조선의 수도가 함락당하고, 그럼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동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 요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강을 알아야 돼. 우리나라의 강은 더욱더 알아야 되겠지. 이게 무슨 강일까? 압록강이지, 압록강. 자, 여기 무슨 산이 있어요? 백두산이지, 백두산. 원래 강은 산에서 내리는 그 물들이 만나가지고 강이 이루어지는 거야. 처음에 천이 됐다가 천이 강을 이루고 강이 나중에 바다로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백두산을 기점해서 이렇게. 이쪽은 무슨 강일까? 두만강이야. 압록강과 두만강. 근데 우리는 두만강 이쪽보다는 서쪽에 있는 강들을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아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압록강. 압이라고 써볼까? 압. 이 쌤들이 이거 다 빼버렸네. 압록강이고, 그 다음 여기 사이가 있어요. 여기가 무슨 강일까? 응? 청천강이야. 청천강.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전제에서 할게요. 청천강이야. 그 다음 분필이 너무 없는 관계로,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강은 무슨 강일까?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강. 무슨 강일까? 이게 바로 대동강이다. 대동강. 대동강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조선이 수도를 이동한 이곳이 바로 뭐냐? 대동강 유역의 왕검성이다. 이게 바로 단군조선 또는 전기고조선 때 일어났던 일이야.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위 고조선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유물들이 뭐가 있냐면 비파형 동검, 또 뭐가 있을까?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 미송리 식토기, 그 다음 뭐 있어? 고인돌인데 무슨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보다는 뭐라고 더 많이 불리냐면 북방식 고인돌. 이런 유물들이 어디서 발견되겠어? 이게 한반도 내에서만 발견될까? 아니면 이쪽 중국 이쪽 요령 지방 있는 이쪽에서도 발견될까? 전자야, 후자야? 둘 다 발견되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한반도까지 다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요하강 주변부터 쭉 가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 요런 네 가지의 유물들이 발견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바로 요렇게 부른다는 거지. 뭐라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 왜? 고조선은 세력이 여기에서도 뻗쳤지만 여기에서도 뻗어 있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냐? 고조선의 세력 범위라고 한다.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전기 5조선 때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처음에 단군이 요하강 주변의 요령 지방의 도읍을 정했다가 점점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연나라가 요서 지방으로 이제 점점 확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연나라가 쳐들어왔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연나라가 쳐들어오면서 특히 뭐 장수 징계의 활약으로 이 고조선의 요령 지방이 함락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한반도 내부에 무슨 강? 대동강 유역에 바로 왕검성을 도읍으로 삼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요쪽 다들 이런 비파영동검, 거치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이런 유물들이 발견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 알겠어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후기 고조선 때, 그러니까 소위 위만이 이주되고 난 다음에 위만조선이라고 불릴 때, 그때는 또 어떤 또 수험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까? 이게 수험에서 중요한 일이 연나라가 쳐들어오는 거. 오케이? 요거는 이 문화적인 걸 같이 연결 지은 거고. 자, 그러면 또 고조선이 여기에서 또 점점점 확장을 해나갈 텐데, 자, 요때는 이 중국의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냐면, 우리 진나라, 한나라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진나라 하면 생각나는 황제 있어? 응, 진시 황제. 진시 황제가 뭐 만들었어? 만리장성 만들었지. 만리장성 지금도 중국에 가면 꼭 볼 것이잖아, 맞지? 만리장성 이쪽이에요, 이쪽. 원래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만든 거거든, 진나라 시황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무슨 나라가 생겼냐? 아까 저쪽에 연나라라면 여기 이제 한나라가 있다. 한나라. 오케이? 중국은 통일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야. 왜? 중국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니까. 또한 땅덩어리가 크면 또 뭐가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뭐가 많아? 인구가 많지. 또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도 중국이 막 미국이랑 막 패권 경쟁을 하는 이유가 중국이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랑 싸워도 우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경제도 점점 성장했고 엄청나게 성장했지 중국이. 그래? 그거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뭐 있어? 뭐 자원도 많고 있지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면 또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물론 뭐 인도도 사람이 많은데, 근데 인도도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아직까지 인도 같은 경우, 또 중국 같은 경우, 인도는 아직까지 신분제도가 있죠.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경제에서는 뭐 자본주의 정책을 좀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공산주의다 보니까 걔네가 그만큼 발전을 못하는 것 뿐이지, 미국이랑 지금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단 말이야. 뭐 러시아도 있지만 중국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 정도로 중국은 중국이 통일 왕조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럴 때 이쪽에 뭐가 있었어? 바로 위만조선이 있었다는 거지. 아까 언급했듯이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위만조선을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쪽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 이쪽에 예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자, 이쪽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예진아시처럼 진이 있었다. 근데 이 진은 잘 살펴보면 우리 이만희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쫓겨난 왕, 아니면 죽은 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쫓겨난 왕이 누구냐? 바로 준왕이에요. 준왕. 준왕의 아버지는 부왕이고, 부왕 준왕 때는 어느 정도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쿠데타를 일으켜서 준왕이 쫓겨 내려가서 만든 나라가 진나라다. 진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예와 진나라는 상대적으로 위만조선보다는 커, 작어? 작지. 위만조선보다는 작단 말이야. 어쨌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나라의 제품이 좋은 제품이 많겠지. 아무래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로. 그럼 한나라의 좋은 제품이 이제 위만조선에 누군가가 박물장수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오겠지. 그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위만조선에 판매를 할 거 아니야. 응? 근데 여기에서 가다 보면 교통비랑 뭐가 있으니까 거기서 돈이 붙겠지. 그래? 소위 한 100원짜리가 여기 가면 한 1000원이 된단 말이야. 1000원. 어? 왜냐면 가는 길에 뭐 묵어야 되고 뭐 이런 경비까지 다 제해야 될 거 아니야. 원가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원가는 이거보다 더 싸겠지. 여기서 100원에 산 거니까. 나왔잖아. 근데 이 1000원짜리를 또 예나 지는 상대적으로 위만조선보다는 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판매를 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가 판매를 할 때 이 1000원짜리가 한 2000원 이렇게 둔갑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예나 진나라만에서 나는 특산물 같은 게 있겠지. 그 특산물이 또 이만주손에 흘러 들어갈 거고, 그럼 이만주손에서 그 특산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또 한나라에 가서 내다 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만조선은 어디에 있는 거야? 딱 중간에서 있지. 중간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 나라와 나라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걸 행위를 뭐라 그래? 무역이라고 하지. 그걸 뭐라 그래? 중개무역.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만조선이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한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되던 게 2,000원까지 간다. 뭐 여기서도 반대로 또 그렇게 된다. 그런 부분을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전쟁이란 건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 오케이? 그게 무조건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오케이?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가 그 뭐 해외 채권이나 이런 거 동결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타격을 입었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러시아의 GDP가 역대 가장 최고로 성장했다고. 오케이?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 뭔가 그런 것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해돼? 그러니까 그냥 푸틴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한나라에, 그리고 또 점점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다 보면 돈이 생기고 하다 보면 군사력이 점점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또 위만조선이 점점 밖으로 정복전쟁을 하고 진출을 해 나가다 보니까 한나라랑 역시 또 부딪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또 한나라가 쳐들어와요. 오케이.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1차에서는 한나라를 잘 막고 대승을 거두지만 2차에서 고조선이 멸망하는 거다. 오케이. 그게 BC 108년이고,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여기에 한사군,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만드는 거지. 이쪽에다가. 이게 바로 이만조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것이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 우리 단군조선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딱 알 수 있겠지. 자, 후기고조선 또는 이만조선 때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 또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큰 그림이다. 그래서 두 문자 노트 한번 보세요. 전기, 후기, 고조선과 관직명 이렇게 돼 있지. 연한 고조선은 상장대박. 연한 고조선은 상장대박. 연한 고조선 했을 때 연한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르셔야 돼. 오케이? 이렇게 잘라서 연한인데, 연한 했으니까 뭐야? 진한의 반대가 연한이지. 진하지 않다, 연하다 이런 뜻인데, 고조선이 좀 물러 터졌다 이런 뜻이에요. 고조선이 물러 터지다 보니까 상장을 대박으로 많이 준다 이런 뜻이고요. 이걸 이렇게 자르라고 한 이유는 이건 뭐 내용상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연은 뭐겠어? 연나라. 딱 나누니까 여기 뭐야? 전기고조선, 여기 후기고조선, 단군조선, 이만조선. 단군조선 때는 연나라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중국에. 후기고조선 때는 뭐를 생각하면 된다? 한나라를 생각하면 된다. 알겠어요? 그게 앞글자다. 그래서 고조선 하면 연한 고조선,
전기고조선, 당군조선은 연나라, 중국의 연나라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후기고조선, 이만조선은 한나라가 쳐들어왔다. 이걸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고요. 상장대박은 밑에서 우리가 내용을 볼 때 보시겠지만 상, 장군, 대부, 박사 관직명이에요. 관직명이 상, 장군, 대부, 박사, 상장, 대박. 실제로 이만이 넘어왔을 때 관직을 주는데 박사라는 관직을 준다. 박사라는 관직을 주면서 서쪽 변방을 지키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겠죠? 연안고조선은 상장대박. 그렇게 보시고 우리 내용을 보실게요. 그래서 보면 국가의 형성, 고조선 이렇게 돼 있지. 내가 아까 위에 썼듯이 BC 2333년 건국, 당군조선, 전기고조선, 청동기. 그치?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 중간에 보니까 BC 195년.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BC 195년이면 BC 몇 세기? 뭐? 2세기 초, 말, 초지 초, 2세기 초. 오케이? 써보시고 BC 2시 초. BC 2시 초. 그러니까 BC 2세기 초에 위만이 이주해 온다. 근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선인이다. 땡땡땡. 땡땡땡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 뭐예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뭐야? 왜냐하면. 오케이? 따라서 왜냐하면. 오케이? 쌤이 옛날에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좀 빠른 걸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빠른 걸 좋아하지만 빠른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더 열심히 했으면 아마 내가 더 뛰어나졌을 텐데 나는 속독도 좀 하고 나를 봐 얘들아 나를 봐 내가 얘기하는데 여기 내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집중 나를 집중하라고. 내가 속총도 좀 하고 속독도 좀 하고 그래서 속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속기를 하려면 뭔가 나만의 약속이 있어야지.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이런 거 말고 그리고는 뭐 플러스 뭐 그 다음에 가는 그냥 기억만 하면 이게 가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그래서 뭐 강하면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필기한 걸 보면 남들이 보면 뭐라 그랬지? 아니, 누가 가서 볼 수 있잖아. 막 공부하는 저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인데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딱 가서 보면 이 새끼 이거 외계인인가 이러겠지. 뭔가 희한하게 진짜 계속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내가 우리말 겨루기에 나가려고 그랬거든. 공부하다가 그래서 속담을 한 700개를 외웠나? 근데 그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화분을 하나 갖다 놓고 화분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진짜 독서대가 큰 게 별로 없었어. 나는 신림동에서도 공부해보고 이러니까 독서대가 큰 게 있었단 말이야. 독서대 2단짜리에다가 그 다음에 또 듀오백 있잖아. 듀오백, 이런 건 듀오백인데 들고 다니는 듀오백이 있어요. 그걸 거기다 갖다 놓고 뭐 하여튼간 딱 보면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딱 보여.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특이한 사람인 거지. 그러면서 막 또 보면은 무슨 내가 또 공부하는 방식이 카드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진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카드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할 거 아니야. 그때 막 지나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경찰관이니까 승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승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저기 진짜 한 저 정도거든. 지금 저기 카메라 위치 정도. 근데 저 정도에 뭐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왜 공부하는 너네들처럼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모여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소모지야. 소모지 뭔지 모르지. 귀가 되게 잘 들려. 우리 와이프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와이프 잘못 씹다가 보면 다 들려.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 근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특이하다 이거지. 근데 저 새끼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와이프한테 물어봤다니까 저 새끼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 있잖아. 나 뭐 어떻게 보면 날 좀 씹은 그 친구를 나중에 알게 된 거야. 나중에 알게 됐어. 그 친구를. 하여튼 뭐 그것도 옛날 얘기인데 그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뭔가 계속 나는 공부 방법, 공부 방법을 만들려고. 근데 내가 좀 꾸준히 했으면 지금도 속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참 가르쳐 주기는 어렵겠지, 너네한테. 그치? 어찌됐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위만이 이주했는데 조선인이다. 왜냐하면 흰 옷을 입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 옷을 즐겨 입지. 그 다음 상투를 틀고 있고, 드라마 같은데 사극에 나오지, 그 상투.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란 말이지. 조선이란 이름을 위만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 토착 관리를 그대로, 토착 관리라는 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썼다는 이런 증거를 봤을 때 위만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우리는 수험에 집중이니까, 우리는 수험에, 나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수험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그렇겠지. 어떻게 해서든 위만은 조선인이 돼야 되겠지. 그렇잖아. 위만이 만약에 중국인이면, 물론 뭐 우리가 한 나라한테 멸망당하고 이랬지만, 위만이 만약에 중국인이면, 그러면 좀 애매해지잖아, 이게. 그래서 아마도 더욱, 왜냐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주성이거든, 자주성.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라는 건 항상 어때? 항상 국수주의적이에요. 국수주의적인 게 뭐야? 나라를 지킨 그 숫자가 보수의 숫자지.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이기적인 거야. 아, 우리가 맞다, 이거지. 독도 분쟁이 있으면 일본은 뭐라 그랬어? 일본 역사책에 한국 독도는 한국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겠어? 아니지, 우리 땅이다, 이런 거지. 무조건 다 무조건 자기 땅이라고 하겠지.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위만조선 보니까 후기 고조선 철기 이렇게 돼 있잖아. 야, 그런데 너네가 생각해봐. 위만이 이주가 중간이잖아. 위만 이주가 딱 중간인데 여기까지는 청동기고, 그다가 딱 여기서부터 철기 이렇게 되겠어? 아니겠지. 그럼 철기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요때도 있었어요. 이해돼? 기술이 더 발달하고 안 발달하는 거의 차이지, 철기는 이 단군 조선 때도 철기는 있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옆에다가 철기도 있었음 이렇게 써보세요. 청동기 옆에다가 철기도 있었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상대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국어랑 영어에 비해서 좀 딱딱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게 딱딱 떨어져야 된다고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지. 어찌됐든 그래서 위만이 또 철기를 가지고 왔단 말이야. 철기. 중국이 뛰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중국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를 위만조선, 후기고조선, 철기 시대라고 한다. BC 108년에 멸망하고. 그 밑에 줄 보세요. 중국의 나라들인 거지, 이게. 하은주 춘추 전국시대. 그 춘추 전국시대에서 우리 아까 봤던 연과 제가 있지. 특히 연나라 동그라미 치시고, 연나라 동그라미. 그 다음 진나라하고 한나라인데, 그러니까 위만의 이주는 뭐다? 거기다가 위만의 이주 위에다가 또 쓸 수 있겠지. 뭐라고? 그렇지. 진, 한, 교체기 써보시고. 위만의 이주 위에 빈 공간이 있지? 진, 한, 교체기. 그런 혼란기를 틈타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한나라 쭉 이어지는 거. 오케이. 밑에 보니까 고조선의 세력 범위 나와있지. 이게, 자, 이 말을 듣고 우리 왜 첫 부분은 쉽잖아.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 막 고조선의 세력 범위, 그다음 한반도의 독자진 청동기 문화 막 외운단 말이야. 그냥 외우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기선 이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떤 애들이 막 그래요. 한국사는 좀 어때? 이러면 한국사는 그냥 암기하는 거잖아요, 이래. 근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암기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암기만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자, 그렇게 하는 거랑, 아까 그랬듯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 고조선은 원래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가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가 있겠지. Understand?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비파용동검, 거친무늬 거울, 미성리식 토기, 탁자식 또는 북방식 고인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암기를 위해서 탁자를 만들기 위해서 탁자식 고인돌을 했지만, 사실은
수험에서는 북방식 고인돌이 더 많이 쓰인다. 오케이? 북방식 고인돌 밑줄. 그러다가 위만이 이주에 오고 난 다음에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조금 언급은 못했는데 이제 철기잖아. 철기인데도 청동기를 쓴다 그랬지. 그래? 뭐 의식의 도구나 이런 걸로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를 일단 기준점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는 갈 수가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 어떻게 된다? 가늘어진다. 그래서 세형 동검 생긴 거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겼다. 그래? 이렇게 생긴 게 세형 동검이다. 그 다음 거친 무늬 거울이 어떻게 된다고? 잔무늬 거울. 그 다음 한 가지 뭐? 거푸집. 자, 요거는 왜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라 그래? 응? 생각을 해봐. 그렇지. 여기로 이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래 살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요런 유물들은 여기 있지. 아까 요쪽이나 이런 데는 안 발견되고 여기서만 발견되는 거야. 어디에서? 소위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딴 데랑 다르니까 독자적이라는 말을 썼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반도의 독자적이란 말이 뭐야? 다른 애들이랑은 다른, 그지? 다른 애들이랑은 구별되는 그런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뭔지를 떠올릴 땐 비파형 동검에 대응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또는 우리 공간 지각 능력을 좀 잘 쓰면 되겠다. 여기 책에 여기서 나온 왼쪽이 뭐가 있었고, 왼쪽은 당연히 전기구 조소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공간 지각 능력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발휘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이 부분을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박스를 보기 전에 두 번째 제일 밑에 있는 박스 보세요. 왼쪽에. 그래서 BC 7세기부터 BC 7세기 제나라와 교역, 제나라 뭐 춘추 전국시대 나라라 그랬잖아. 자, BC 4세기. 자, BC 4세기 연나라. 이 부분이 BC 4세기부터가 중요한 거야. BC 4세기 동그라미. 이게 이 지도에서 그림을 그렸던 부분이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문자로 할 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글로 할 땐 연나라와 요소 지방을 대립할 정도로 강성했다. 연나라와 요소 지방을 대립할 정도로 강성했다. 이런 표현이 쓰인다는 거. 그 다음 연나라 진계 침입으로 수도가 이전했다. 어디서 어디로? 요령에서 왕검성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여기 이 지도 여기에서 여기로 갔는데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요령 밑에다가 무슨 강? 요하강 써보시고, 왕검성 밑에다가 무슨 강? 대동강. 대동강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피양에 있는 거지. 평양. 그래서 북한에 가면 무슨 맥주가 있어? 대동강 맥주. 그지? 대동강 맥주 들어봤지? 어디선가, 그렇지? 평양이니까. 그래서 대동강 맥주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막 우리 남북 공연단 뭐 가면 다 평양에 있지. 그 대동강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한강이 흐르듯이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른다고. 남과 북일 때 서울 평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화가 뭐 생겨나고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예전에는 뭐가 중요해? 농사. 그지? 농사가 중요하니까 항상 큰 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강이지? 대동강. 알아두시고. 그 다음 BC 3세기 보니까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의 왕이 셋은 밑줄.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의 왕이 셋은. 자, 그러면 요런 거 같은 경우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의 셋은, 우리 저번 시간에 연맹왕국 다음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응? 연맹왕국 다음 단계가 무슨 국가라 그랬어? 자, 힌트 보지 말고 생각을 하라니까. 왕권? 뭐래서? 뭐 국가. 6자인데. 중앙정부 국가. 조금 비슷하게 나왔는데. 중앙으로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국가다. 뭐야? 중앙 집권 국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얘는 중앙 집권 국가일까? 어? 얘는 중앙 집권 국가일까? 고조선은? 강력한 왕이 세습을 한다 그랬잖아. 우리 중앙 집권 국가는 뭐라 그랬어? 그림으로 얘기하면 왕이 이렇게 있고 밑에 신하들이 이렇게, 원래는 각 지역의 군장 또는 족장으로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가 이제 왕 밑으로 이렇게 신하로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잖아. 그러면 이거 어때? 고조선은 중앙 집권 국가일까? 얘기해봐. 어때? 중앙 집권 국가야? 야, 맞든 틀리든 대답을 해야 돼. 어? 맞든 틀리든 대답을 해. 틀려도 돼. 야, 틀리면 때리냐? 아니잖아. 그렇지? 틀리면 쪽팔려? 서로 잘 알아? 뭐가 쪽팔려? 모르는 사람인데. 안 그래? 잘 생각해봐. 야, 막 쪽팔리다고 생각하잖아. 어? 왜 나도 그래. 나도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쪽팔린단 말이야. 어? 아니, 뭐,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거 알아? 사람들은 의외로 너네들한테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 존나 잘생기지 않았거든. 어? 존나 이쁘지 않거든. 그냥 그렇거든. 그냥 평범하거든. 내 신경 쓰기 바쁜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거 이거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데 그걸 유심히 보겠어? 보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돼? 응. 별로 사람들은 있잖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오케이? 나를 보라고, 나를. 항상 수업 시간에 나를 봐. 어? 너네가 날 보잖아. 쑥스러워, 나는. 쑥스럽다고. 나의 얘기를 해준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직도 생각나는데 여자애 2명이 쉬는 시간마다 여기다가 사인펜을 막 그렸어요. 나한테. 난 되게 착했어. 그래서 막 그리면 하지마 이러다가 가서 지우고 오고 이랬다고. 어? 걔네가 날 좋아했나 봐. 날 좋아했나 봐. 아니라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좋아했다고. 나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면 좀 소위 못생긴 애보다 좀 이쁜 애가 전화와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걔가 날 좋아했더라고. 뭐 이유가 있겠지. 그냥 뭐 사인펜으로 뭐라 그랬겠어. 근데 그럴 정도로 난 착했다고. 그리고 딱 초등학교 졸업하고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걔를 아는 척을 못했다고. 버스에서 만나도. 그 정도로 나는 소심한 사람이었어. 믿겨? 뻥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럼 봐봐. 너네 잘 생각해보면 그 성향이 거의 비슷하게 하지 않아? 초등학교 때에서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 별로 없지. 그치? 거의 비슷하다고. 초등학교 때 활발했던 애들은 활발하고 초등학교 때 조용했던 애들은 조용.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변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격도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쪽팔리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야, 나중에 시험 떨어졌는데 만약에 너 왜 떨어졌어? 부모님이 딱 묻거나 아니면 친구가 물었는데 너무 쪽팔려가지고 대답을 못해서 떨어졌다고. 그럼 누가 아이고 잘했다 이러겠어? 잘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하더라도 자기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못하더라도 야 그걸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좀 쪽팔리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다. 왜 아니냐면 이렇게 느낌으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좀 이따가 오늘 중앙 집권 국가 살펴보겠지만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하면 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3가지. 첫 번째, 율령을 반포해야 되고, 그 다음 2번째, 율령이란 건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고조선엔 법은 있었다. 그 다음 2번째, 왕위가 상속이 되는데 부자 상속이 되는데 부자 상속. 여기서 부왕이 아버지고 준왕이 아들이니까 부자 상속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1번, 2번은 충족이 됐는데 3번 불교가 수용되어야 된다. 불교가 있어야 한다. 요거 3가지를 만족하는 걸 역사학자들이 이런 나라들을 중앙집권국가라고 보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중앙집권국가는 언제부터예요?
삼국시대부터 중앙집권과라고 보는 거야. 왜? 삼국시대는 이거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전까지는 뭔가 강력한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상장군 대부 박사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 상장대박. 그럼 상장대박 했으니까 그럼 또 뭐가 떠올라야 돼? 연한고조선. 오케이? 이게 그냥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야. 수업 시간은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수업 시간은 수업 시간이고 공부하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고 이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인 거야. 응? 수업 시간에 연한 딱 기억하면 연한은 따로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치? 상장대박 상장군 대박 박사 상장군 그럼 상장대박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거기서 공부할 게 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라고.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아까 대답하라고 하고 이런 거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저 새끼는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 다 그런 애들이야, 다 그런 애들이라고, 다. 아니면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거나, 남들이 그냥 지나쳐 보내는 그런 시간을 공부하는 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오케이. 그 다음, BC 2세기 보니까 위만이 이주해 왔다. 그치? 철기문화 유입했다. 서쪽 변방을 수비했다. 박사. 써보시고, 박사. 박사라는 관직을 줬다 그랬지. 그리고 이만이 이주해 왔다.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으로 곧바로 넘어갈게. 이제 BC 2세기 보니까 이만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네? 쿠데타를 일으켜. BC 194년. 195년에 이주하였는데 1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 있지. BC는 반대라고. 마이너스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왕위를 차지한다. 자, 여기에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한 개를 꼽으면 뭐 있어? 아까 얘기했는데 저 그림 뭐야? 몇 번이야? 응? 이 대답할 때까지 가는 거지 이제. 자, 몇 번이야? 아까 수업 안 들었어? 몇 번이야? 여기서 1, 2, 3, 4, 5, 6, 7번 중에서 중요한 게 몇 번이냐고. 새끼들 이거 이해력이 떨어지나 이거. 응? 설명했잖아. 여기서 뭘 설명했어?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쪽이잖아. 맞지? 어느 쪽인지 봐야지. 무슨 쪽이야 지금? 이만조선이지. 그 이만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그래, 중개무역이 독점이잖아. 내가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했어? 맞잖아. 5번 동그라미 치고 4번도 연결 지어놓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단 말은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 보니까 왕위를 차지하고 2번 철기 문화의 본격적인 수용. 일단 위만이 철기도 가져왔으니까 이제 대세는 뭐야? 이제 철기지. 철기다 보니까 앞으로 철기를 계속 받아들이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칼도 철로 만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면 나온단 말이야. 칼이 막 부러져요. 그러다가 싸우는데 칼이 더 센 나라가 더 강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그게 군사력이잖아, 그거. 그럼 점점점 센 칼 만들려고 거기 모팔모가 맨날 그 칼을 만드는 그 과정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더 발달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각종 산업들이 발달하게 되고, 여기서도 3번에서 또 나오지. 중앙정치 조직을 갖춘 국가라고 발전. 왕 밑에 상대부 장군 박사 이런 게 있었다. 자, 아까 전에 왼쪽에 나와 있었던 BC 3세기의 5번 있지. 왼쪽 박스 밑에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의 왕위 세습. 4번 밑에 5번 상장군 대부 박사 등 관직. 여기에서 자, BC 2세기 오른쪽 박스에 3번에다가 연결 지어놓고
쭉 연결을 지으라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알겠지? 여기서 여기로 연결을 지으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연결을 지으라고 했냐면 상장군 대부 박사가 지금 여기 위만조선 때 중앙정치조직을 갖춘 국가로 발전, 그럼 요때부터 상대부 장군 박사가 있었던 것 같잖아. 아니라고, 그 전부터 있었다 이 얘기야. 알겠어요? 철기랑 마찬가지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결하라고 한 거고, 그 다음 활발한 정복사업, 아까 한다 그랬지. 산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이 생기다 보면 이게 5번 때문일 수도 있고 2번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복사업을 하겠지.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 나라로 편입시킬 거고. 그래서 5번 중개무역의 이익 독점, 중간에 고조선이 있는 거지. 중간에 고조선에서 아까 얘기했던 예와 진과 한 나라의 사이에서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한다. 그래서 한 나라의 미움을 사게 된다. 그 외에도 정치적인 정복 사업을 하니까 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한 나라가 침략해 오는데 1차에선 패수해서 대승을 한다. 그지? 2차에서 왕검성이 수도가 함락되면 끝나는 거지. 소위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쌍코피 터지면 끝나듯이. 오케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고, 장기간 전쟁으로 인한 지배층의 내분이 이때 1차에서 잘 막았지만 2차에서 멸망한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왕이 누구냐면 우거왕이야. 우거왕. 위만의 손자다. 그 다음 성기라는 성기라는 신하가 또 요때 언급이 된다. 사료에서 다 나왔던 분이야. 그러니까 우거왕 운운하고 성기 운운하면 그러면 요때구나. 요때구나. 위만의 손자다. 우거왕은. 이 한 나라가 됐으니까 한 나라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하게 되는 거고, 낭랑, 대방, 진번, 임둔 이런 데를 설치하는 거고. 그러면서 원래 8조의 법이 있었는데, 좀 이따 금방 볼 거예요. 8조의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이 60개조로 늘어난다. 그거 왜 그런 거야? 응? 여러분들 다 커넥트 프랩 다니고 있잖아. 그래? 커넥트 프랩 다니고 있잖아. 그럼 커넥트 프랩 다니는데 내가 커넥트 프랩에 맨날 가. 그럼 내가 보고 있으니까 법이 많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물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겠지만. 근데 내가 없어, 아예. 내가 아예 없으면 못 믿었잖아. 그래? 못 믿어오니까 규칙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더 확실하게 잘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조교도 있지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잖아.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겠지. 벌점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써? 너네는 다니는 게 어떻겠어? 족같겠지. 그렇겠지. 규칙이 많아지니까. 물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규칙을 왜 만들어 놓겠어? 딱 분명히 그런 애들이 생기거든. 요 시간대 분명히 안 나오던데. 딱 이러거든, 애들이. 좀 쉴까? 이게 막 악마가 속삭인다고. 야, 그래도 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풍속이 각박해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기자 동래설. 이제 기자라는 사람이 동쪽으로 왔다. 또는 동이로 왔다. 우리를 동이라고 하거든. 그런 얘기인데, 이 기자는 때려 죽여도 중국인이야. 오케이. 중국인 써보시고. 이만은 중국인이 아니라 그랬잖아. 조선인이라 그랬잖아. 근데 기자는 때려 죽여도 중국인이다. 그래서 보면 한나라 이전에는 언급이 없다가 한나라 이후에 상서대전, 사기, 삼국지 위서동의전 이런 데에 기록이 되었고, 조선 때에는 수용이 됐다. 이 기자가 넘어왔다는 걸 받아들였다. 그래서 기자가 이거 조선 때에 수용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기자조선이라고 했다. 우리의 조상을 당군으로 보지 않고 기자로 봤다고. 근데 우리 수험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우리 수험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애국심이 없어서 그랬을까? 이 조선 때는 대부분의 이 위정자들이, 신하들이 뭐였냐면 성리학자들이었어. 오케이. 성리학자들. 성리학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성리학을 제일 좋아했겠지. 그럼 성리학을 만든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이건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소중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뭔가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작은 중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작은 중국이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소중화 의식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써놔야지. 아직도 필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얘기했지. 절대 공부를 잘할 생각을 하지 마. 필기를 잘하지 않고 절대 공부 잘할 생각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TV에서 나오는 적이 있어. 딱 가만히 앉아서 필기를 안 해. 딱 강의를 들어. 그리고 머릿속으로 정리해. 천재지 천재. 동해에 몇 명 있겠어? 없어. 없다고. 한 명? 뭐 있을까 말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강의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도 천재가 아니더라고. 어찌됐든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우리 전체적으로 큰 흐름인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왼쪽 첫 번째 박스 고조선 건국 볼게요. 단군 완검, 단군 플러스 완검이다. 자, 이게 지금 단군 완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 단어라는 건 뭐 음절, 한 단어라는 건 사전에도 등재가 되지. 그래? 단군 완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게 한 단어에 있다 보니까 단군이 뭐야? 무당의, 여기 단이 무당의 당을 의미하는 거고, 완검이 왕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한 단어라는 건 왕이 곧 무당이다 이런 뜻이. 왕이 무당, 소위 제사장 역할을 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왕이 담당하는 건 뭐야? 정치지. 무당, 그 제사장이 담당하는 건 뭐예요? 제사지. 그러면 제사와 정치가 한 사람이 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재정일치. 따라서 고조선을 재정일치 사회라고 한다. 그 다음 고조선 및 단군 신화에 대한 기록 있지. 고조선에 대한 중국 기록 보면 산해경, 한서, 관자, 사기 동그라미 칠게요. 해경 동그라미, 한서의 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두 문자 동그라미 치면 돼. 관자의 관, 사기의 사. 단군 신화 고조선에 대한 우리 기록. 표제 음주 동국사력의 음주, 응제 시주의 응, 삼국유사의 삼, 세종실록 지리지의 세, 제왕운기의 제, 동국통감의 동, 동국여지승남의 동, 신증 동국여지승남의 동. 그 정도 보시고요. 그거 설명하기 전에 요거 내용상 별표에 보니까 삼국유사에 여고 동시에 고조선이 건국됐다 이 얘기지. 이런 말이 쓰여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써보세요. 여고 동시라는 말은 중국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 중국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중국이면 뭐 문명이 발생하고 황하 문명 바로 그때에 고조선이 건국됐다 이런 뜻이. 오케이, BC 2333년이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BC 24세기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이 책들은 그냥 암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두 문자를 딴 거고, 우리 두 문자 노트 보세요. 암기 노트. 고조선에 대한 중국 기록과 고조선과 단군 신화를 기록한 우리 기록. 해경의 한 관사에서 음주한 응삼이가 세제 들고 발을 동동동.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내용만을 알아두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까 책에다 각각 동그라미를 쳤지. 그래? 뭐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산해경, 한서, 관자, 사기, 표제음주, 동국사략, 응제시주, 삼국유사, 세종실록, 지리지, 제왕운기,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신증, 동국여지승남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뭐 지금 빨리 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한번 해봐. 보지 않고 해야 되는 거지. 보지 않고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다 모르는데 어느 정도 알다 싶으면 그냥 해보라고. 다 못 맞추더라도. 수업 시간에 대답하라는 거랑 똑같아. 틀리더라도 대답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꾸 해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여기 내용 있지. 두 문자는 항상 내용이 있다 그랬으니까 해경 있지. 해경. 여기 해경 많잖아. 그 해경에 관사가 뭐예요? 관사? 집인데 우리 관청에서 내주는 집이 관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동해에 사는 사람인데 동해 또는 삼척에 사는 사람들인데 삼척에서 근무하면 관사를 주지 않겠지. 근데 만약에 타지 사람이다. 그러면 관사에서 살 수가 있고요. 저는 실제로 관사에서 산 경험이 있어요. 할머니랑 같이 관사에서 살았었어. 오케이? 나는 할머니랑 두 식구니까 할머니가 또 혼자 사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관사에서 같이 산 적이 있다고. 그게 관사야. 해경이 어떤 관사가 있는데 음주를 한 응삼이 이랬잖아. 응삼이 아저씨는 네이버에 한번 치면 나와. 원조 꽃미남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안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옛날에 몇 년 전에 원조 꽃미남 하면서 뭐 포털에 막 도배되고 이랬었어. 원조 꽃미남 딱 치면 너네가 그때 아마 뭐 좀 유행했을 테니까 본 적이 있을 거야. 그게 응삼이란 그 응삼이 아저씨가 전원일기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신 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응삼이 아저씨가 이제 세제를 왜 들고 있냐면 빨래가 빨리 돼야 되니까 세제 들고 발을 동동동 구리고 있는 거야. 이제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빨래가 빨리 안 됐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너네가. 내가 지금 얘기한 얘들아 봐봐 두 문자는 있잖아.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게 뭔가 말이 되게 만들어 놨잖아. 그림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해경양 관사에서 음주 이렇게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외우는 게 나아. 이런 거 안 외우고.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기억을 잘 못하잖아. 그럼 좀 전에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런 걸 써놓으라고. 지금 말고 나중에라도 내가 얘기하는 거 있지.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 있지. 데이트 때문에 세제 들고 나중에 보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잘 안 외워지는 거지. Understand? 그 얘기가 뭔 소리냐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배운 게 뭐냐? 내가 저번에도 해보라 그랬잖아. 근데 뭔가 내용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용이 뭔가 뭐 집에서 뭐 빨래를 뭐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만 기억나도 그럼 빨래 하려고 뭐라 그랬지? 동동동이 기억나도 그럼 그게 기억나도 성공한 거란 말이야. 그럼 동동동이라는 거에다가 뒤에 뭔가 책 이름이 갖다 붙여지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원조 꽃미남이라 그랬는데 그럼 찾아보면 되잖아. 그거는 그래? 그리고 어디 집인데 뭐라 그랬지? 관사라 그랬지. 관사는 쉽단 말이야. 관자 사기 쉽잖아. 그래? 관자 사기는 쉽잖아. 해경까지 알면 산해경 이렇게 가는 거고. 이해돼?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너네가 그 부분을 잘해야 되는 거고. 제발 좀 해. 쌤이 하라면 그냥 하면 돼. 왜 안 하냐?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게 제일 멍청한 거야.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게 제일 멍청한 거라고. 좀 시간을 내. 합격하려면 시간을 내야지. 시간 안 내고 어떻게 합격을 내? 야, 내가 맨날 5시, 6시에 일어나는데 내가 맨날 12시, 1시에 자는데 너네가 씨발 그거보다 더 적게 공부하고 하면 당연히 합격하겠어? 당연히 못하지. 안 그래? 그랬잖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새끼들이 하루에 2-3시간, 3-4시간 자면서 공부하는데 걔네처럼 공부하라 그랬잖아. 내가. 안 그랬어? 언제까지? 학교 할 때까지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씨발 책 다 찢어버리란 말이야.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걸 못하겠으면 때려쳐 치는 거고. 알겠어? 하라고. 그때까지만 하면 돼.
그때까지도 뭐 몇 달 아니면 1년인데 그거 못하면 뭐 어떻게 성공하겠냐. 그냥 씨발 그냥 저냥 살아야지 그냥. 그러면서 또 월급 적게 받는다고 존나 좀 투덜투덜 하지 말고 그때는 결국엔 너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잘 생각해보면 알바가 편하니까 맨날 알바나 전전하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 삶이 만족하면 되는데 또 존나 불평불만한다고. 사회 탓 존나 하고 사실은 내가 다 그렇게 된 건데 부모 탓 존나 하고 부모님이 여태까지 잘 길러준 거고 어떤 부모든 간에 집이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잘 길러준 거고 건강하게 사지 육신 멀쩡하잖아. 그지? 멀리도 할 수 있잖아.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후회하지 않고 나 공부 포기했어. 후회하지 않고 즐겁게 살면 되잖아. 근데 대부분은 또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야 나는. 그게 그렇게 하는 젊은 애들이 짜증나는 거야. 꼰대 마인드긴 한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때 가르쳐도 긍정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 끼치고 이러면 좋잖아. 하려면 진짜 빡세게 하던가. 이도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뭐 너네만 그렇겠어? 너네야 요 자리에 있으니까 괜히 욕먹는 거지. 너네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기 뭐 유튜브를 이제 나중에 보게 될 또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라고. 쌤이 항상 얘기하잖아. 80% 이상이 공부 안 한다고. 부모님들이 깜짝 놀래요. 그 얘기 듣고. 80% 이상이요? 막 이런다고. 그래도 내 애는 잘하겠지. 부모님들 착각이야. 고등학교 때 봐왔잖아. 고등학교 때 본 그 모습 그대로일 텐데. 착각이야.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뭘까? 그잖아. 군대 갔다 오면 휴가 나올 때는 존나 잘해. 애가 와 많이 변했구나. 우리 아들이 이제 드디어 많이 변했구나 이런데 제대하고도 좀 그런데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래. 야, 이 새끼 이거 많이 변했구나. 야, 예의도 바르고 좋네. 딱 그랬는데 뭐예요?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한 2주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늦잠 자고 이제 편하잖아 다시. 그렇지? 그런 거야. 좀 제발 다 모두 제발 그랬으면.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뭔가 요거에 대한 그림 에 관계된 이렇게 뭔가 그려질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써놓으라고 옆에다가. 알겠지? 꼭. 그 다음 밑에 단군 신화의 내용 있지. 다시 내용으로 가서 단군 신화의 내용 보시면 환인의 서자 환웅. 이게 뭐 있잖아.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의 사회의 뜻이 있어.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줄여놓은 거예요. 함축시켜 놓은 거고. 환인의 서자 환웅이라는 건 환인은 하늘을 의미하는 거야. 하늘을 의미하는 거고 또는 뭐 하늘의 신. 그럼 하늘의 신 또는 하늘의 아들인 거지. 환웅이 내려왔다 이런 뜻인 거고. 그다음 그래서 선민사상 뭐라 그랬어요? 선택받았다 이거지.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왜? 하늘을 걸고 넘어지니까. 다른 애들은 뭐 곰 뭐 이런 거 하는데 하늘. 그 다음 풍백 운사 우사 이렇게 얘기했지. 풍이 뭐야? 바람. 운이 구름. 우가 빈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거 뭐 의인화 시키고 있잖아 지금. 이걸 뭐라 그래? 애니미즘. 오케이?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애니미즘이라 그랬으니까 애니미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요거는 뭐랑 또 관련이 있어요? 농업이랑 관련이 있지. 그래서 농경사회임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환웅이 얘네들을 신화로 데리고 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게 뭐예요? 사자성어로 홍익인간. 넓을 홍자에 사람인. 그 다음 이익. 그 다음에 인간. 그래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고. 이게 바로 인본주의다. 인간이 근본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곰과 호랑이가 언급되고 있잖아. 어떻게 나와요? 곰과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을 주고 그걸 잘 버텼던 곰은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자, 그랬을 때 그걸 실질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일단 토테미즘이겠지. 곰 부족이 있고 호랑이 부족이 있다 이런 거고. 곰 부족이 있고 호랑이 부족이 있다. 그래? 그 다음에 곰 부족 호랑이 부족이 있는데 곰 부족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야? 환웅 플러스 환웅이 곰이 사람이 되면 웅녀가 되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뭔 거예요? 단군인 거지, 단군. 오케이? 그러면 이 곰 부족은 어떻게 된 거야? 흡수가 된 거지. 그래서 선진 세력의 후진 세력 흡수는 선진 세력이 하늘 세력인 거지. 후진 세력은 곰 세력인 거지. 곰 부족. 오케이? 하늘 부족이 곰 부족을 흡수한다. 이런 뜻이. 호랑이 부족은 흡수되지 못하고 도태된 거지. 흡수되지 못하고 도태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조 근법. 살인하면 사형에 처하고 상처 입은 곡.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를 치게. 살사, 상곡, 살인하면 사형이니까 살사, 상처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니까 상곡,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거나,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거나, 용서받으려면, 동그라미,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50 동그라미. 이거 두 문자고요. 두 문자는 좀 이따 살펴볼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여자는 종족. 이게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조근법 3조목이 남아있다. 8조근법 옆에다가 3조목이 남아있다. 그래서 요거 세 개인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은 뭐 조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자는 정조가 있어 음란하지 않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었고요. 그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생명을 중시 여길까? 안 중시 여길까? 중요시 여길. 생명 중시. 보시고. 또 생명이 곧 뭐야? 노동력이지. 그 생명 위에다 노동력 또 써보시고.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겁나가지고 살인을 안 저질 거 아니야. 이해돼?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사형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잖아. 그래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나는 죽지는 않는다,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얼마 전에도 뭐 스토킹 그 사건 있잖아. 그런 새끼들. 근데 만약에 살인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게 있으면 사형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야. 응? 뭐 이런 거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조금씩 자르면서 있잖아. 죽이는 거야. 만약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누구나 다 끔찍하겠지. 아니 그냥 한 번에 팍 죽이면 되는데 거의 고문하듯이 이렇게 죽이면 그 순간이 너무 끔찍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좀 살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범죄가. 상처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뭘 볼 수 있을까?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고. 일단 사유재산제도를 볼 수 있다. 사유재산제도. 기억나? 우리 청동기 때 사유재산제도가 생겨났다 그랬지? 그죠? 사유재산제도.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도둑질하면 또 뭔가 뭐 노비로 삼고 용서받으려면 돈 내고 이런 거고. 자, 노비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급의 발생을 알 수 있겠지. 계급의 발생.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청동기 때는 무슨 사회? 평등사회, 불평등사회? 불평등사회. 뭐 때문에? 계급 때문에. 그럼 계급을 보여주는 유물이 뭐야? 유적이 뭐야? 고인돌. 오케이? 그 다음 용서받으려면 50만 전 화폐가 생겨났다는 거. 화폐가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화폐의 사용. 여자는 정조가 있어서 음란하지 않다. 뭐 이런 부분 뭐야? 가부장적이지. 가부장적 사회. 그러니까 이게 고조선으로 나올 수도 있고 청동기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고조선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8조 근법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 다 본 거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암기 노트 한번 꺼내시고 그거 보시고 끝낼게요. 8조 근법 또는 8조 법금. 고조선의 제일 끝에 줄. 상국이라 내가 있는데 이름이 좀 뭐 이런 이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있다고 치고, 도노용 50마리에게 살사춤을 추게 하다. 도노용이 뭐야? 도룡룡 들어봤어? 도룡룡. 그지? 도룡룡 같은 거. 그런 거 50마리를 살사 뭐 라틴 댄스 같은 걸 추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난 이거는 충분히 그냥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그냥 보겠다 하면 대신 맞춰야 되는 거야.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건 딴 데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알아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다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끝내고 가는 거지. 제일 좋은 건.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요거 놓고 공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출문제집 풀어. 졸라 풀어. 일주일 동안 한 3번, 4번 푸는 거야. 3번 풀고. 자, 여기 들어가는 두 문자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일주일 동안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만 하면 한국사를 못할 수가 없어요. 못할 수가 없다고. 100점 수두룩해. 한국사 100점 수두룩하다고. 딱 요 책이나 딱 기출문제만 가지고. 기본서 하나도 안 보고. 수두룩하다고. 그러니까 수두룩하다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실은 한국사는 또 대부분의 애들이 또 잘해. 그치? 만약에 대부분의 애들이 잘하는데 내가 다른 애들보다 못해. 그러면 이거 합격할 가능성이 없는 거야, 또 여기서. 대부분의 잘하는 건 비슷하게 가면서, 나머지 안 되는 거 영어에서 좀 성적을 받고 이래야 합격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이 잘 되는 건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남들이 못하는 걸 또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못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당연히 뭐 잘해야 되는 거고, 평균이 90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90점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운 좋게 100점이 나오면 그럼 90점이랑 100점이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런데 점수적으로 따져보면 어때? 엄청나게 높은 2개가 더 맞았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도 되는 과목이 한국사란 말이야. 100점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 100점이 나와버리면 영어를 내가 60점 했는데 영어 70점 맞은 꼴이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야, 이게. 이해돼? 알겠죠?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거 갈게요. 여러 나라의 성장.